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그 익숙한 카드사 로고들 옆에 비트코인 로고가 딱 떠 있는 장면. 아마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막연한 상상이었죠. 심지어 한때는 이거 실패할 꿈인가 싶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2026년 1월에 세계적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가 이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크립토닷컴이랑 손을 잡고 암호화폐 결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단순히 결제 옵션 하나 추가됐다, 이 정도의 뉴스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수건이었지만 그 변동성이나 복잡성이라는 벽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됐었거든요. 바로 그 일상 결제의 문이 거대 기업에 의해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의 이면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트라이프는 왜 지금 이걸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결제 방식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네,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한계는 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암호화폐로 결제한다 이러면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스트라이프 결제창에서 암호화폐 이걸 선택하고 내 크립토닷컴 앱에서 승인 버튼만 누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요? 그게 다예요? 네, 핵심은 그 다음 이제 판매자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 판매자. 판매자는 암호화폐를 아예 구경할 필요도 없어요. 스트라이프가 중간에서 뭐랄까, 동시통역사처럼 움직여주거든요. 동시통역사요? 네, 소비자가 낸 암호화폐를 즉시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로 바꿔서 판매자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누군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와, 그 소비자는 코인으로, 판매자는 현금으로?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큰 걱정이 내가 받은 코인 가격이 내일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 리스크가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스트라이프가 그 골칫거리를 다 대신 처리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마찰을 완전히 없앴다는 게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하나도 없이 새로운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이 구조 덕분에 수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큰 고민 없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판매자한테는 편하지만 스트라이프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환전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져야 할 거고요. 그렇죠.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스트라이프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큰 판을 벌이는 거죠? 스트라이프한테 결제 수단은 뭐 종교가 아니라 수학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아, 거래량. 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돈의 흐름이 자기들이 만든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그 파이프라인을 지나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구조니까요. 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든 은행 이체든 애플페이든 심지어 암호화폐든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그냥 더 많은 물이 우리 파이프를 지나가게만 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네요. 정확합니다. 결제 컨설팅 회사 코너스톤 어드바이저스 분석도 딱 이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스트라이프의 경제 모델은 거래 수에 기반한다. 결제 방식이 많아질수록 스트라이프에게는 무조건 유리하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렇죠. 스트라이프는 스스로를 인터넷 경제를 위한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도로를 까는 회사 입장에서 그 위에 자동차가 다니든 자전거가 다니든 상관없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탈 것을 위한 도로를 깔아주면 전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요. 맞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들에게 아직 포장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잠재 교통량을 가진 새로운 도로인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결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 비트코인으로 3달러짜리 커피를 사는 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 혁신의 무대 뒤에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네,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미국 달러 같은 실제 화폐랑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처럼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3달러짜리 커피를 샀는데 다음 날 내가 쓴 코인 가치가 4달러로 올라서 배 아플 일이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2달러로 떨어져서 판매자가 손해볼 일도 없고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자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매일 쓰는 돈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장점, 예를 들어서 국경 간 송금이 빠르고 저렴하다든가 하는 이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가격 변동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은 제거한 말 그대로 결제를 위해 태어난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프만의 생각은 아니라고요? 네, 클라나, 파이서브 같은 다른 대형 결제 기업들도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변동성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 몇 년 전에 테라 루나 사태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 충격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규제 당국이 언제든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있고요. 이런 불안감 위에서 거대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왜 스트라이프 같은 거대 기업들이 2025년 이전에는 못 움직이다가 지금에서야 뛰어들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 뭔가 계기가 있었군요. 네, 바로 2025년 7월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때문이죠. 아, 그 법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던 바로 그 법안이군요. 맞습니다. 그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틀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이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인 회색지대에 있었거든요. 이게 금융상품인지 화폐인지 어떤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나중에 정부가 그거 불법이야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기업에게 법적 불확실성만큼 큰 리스크는 없죠. 그렇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깔아주고 신호등이랑 교통 규칙을 만들어준 것과 같아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법적인 불안감 없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자마자 기회를 엿보던 거대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군요. 네, 판이 깔린 거죠. 자, 그럼 그림이 맞춰지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적 해결책,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적 해결책. 드디어 판이 깔렸는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쓰고 싶어 할까 하는 문제예요. 하하. 솔직히 지금 쓰는 신용카드가 너무 편하잖아요. 커피 한 잔 사도 5%씩 캐시백도 해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업계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벽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결제가 신용카드보다 더 나은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불편한 점도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세금 문제가 그렇죠.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니까 이걸 써서 물건을 산다는 건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간주될 수 있죠. 커피 한 잔 살 때마다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면 누가 이걸 쓰려고 하겠어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서 세금 이슈가 덜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인식 자체가 큰 장벽이죠. 그래서 이번 스트라이프의 움직임은 당장 신용카드를 대체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험이군요. 네,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장을 배우려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일단 인프라를 깔아놓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이걸 쓰는지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죠. 비록 실험 단계일지라도 이게 스트라이프 혼자만의 외로운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제 산업 전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이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어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이끄는 블록의 캐시 앱은 이미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 주도를 서비스에 도입했고요. 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군요. 네. 그리고 전통 금융의 상징 같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술을 꾸준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새로운 흐름에서 뒤처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마치 20년 전에 모든 은행이 인터넷 뱅킹이라는 흐름에 올라타야 했던 것처럼 지금은 블록체인 결제라는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지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암호화폐 지갑, 은행 계좌, 결제 앱, 이 사이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다 다른 세상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에서 이 모든 게 통합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네요. 네. 돈의 형태와 정의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고 또 경쟁하면서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갈지 그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열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결제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그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어요. 아, 해외 직구요? 네, 지금 해외 직구를 하거나 외국의 크리에이터한테 소액 후원을 하려면 수수료도 꽤 높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불편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가능하거든요.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결제망으로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전에는 특정 국가의 결제 시스템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팔았던 곳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일은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대중들에게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쵸. 사는 것이지 쓰는 것은 아니었죠. 맞아요. 그런데 스트라이프 같은 거대 플랫폼을 통해 일상에서 빵 사고 커피 마시는데 쓰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실용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와 사회적 역할이 재정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라이프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은 투자 자산이라는 섬에 갇혀있던 암호화폐가 일상 결제라는 대륙으로 건너오는 첫 번째 다리가 놓인 상징적인 사건이군요. 네, 물론 아직 그 다리는 좀 좁고 건너기 불편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의 편리함이나 여러 혜택, 복잡한 세금 문제 같은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다리가 놓였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그 방향성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논의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용카드를 쓸 거냐, 암호화폐를 쓸 거냐 하는 방법의 문제였죠. 네, 그런데 이 흐름이 가져올 진짜 거대한 변화는 어쩌면 무엇을 사고 파는가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 온라인 창작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블록체인 기술로 완벽하게 증명되고 보편화되는 미래를 상상해보죠. 아, 네. 그런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화폐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거래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의 신용카드나 은행 시스템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경제와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스트라이프가 지금 깔고 있는 이 도로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디지털 상품들이 오고 갈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